우리가 만약에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거를 잘 모르고 막 휩쓸려서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20년 전으로 돌아가도 되고 30년 전으로 돌아가도 이 얘기는 할 것 같아요. 이거는 빨리 알면 알수록 좋은 거고 20대, 30대, 40대 이렇게 나눠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하면 돼요. 그거를. 그렇죠. Always be classy. 정말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구글 임원 출신이신 미키김님.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즐겨보는 채널에 드디어 나왔네요. 저는 사실 제 개인 인스타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정말 오랫동안 팔로우하고 있었는데 벤틀리 행사 때 뵙게 돼가지고 그걸 연으로 이제 저희가 좀 친해져서 2023년에 정말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드디어 이제 저희 채널에 나오셨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미키김님께서는 구글 임원 출신이시고 지금은 이제 액투투 벤처스 대표님이십니다. 엔젤 투자도 하시고 유튜브도 하시고 네. 미키피디아 채널 구독 부탁드리고요. 직장생활 20년을 마무리하면서 그게 저의 1막이라면 2막은 어느 조직에서 일한다기보다는 네. 이제 내 걸 하는, 내가 좋아하는 거를 내 페이스대로 하는 그게 저에게는 2막이거든요. 이 의미를 담은 이름을 짓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액트2 벤처스라고 짓게 됐죠. 너무 의미 있는 이름인 것 같아요. 네. 몇 년 전에 크리스티비에서 다뤘었고 이제 많은 사랑을 받았던 20대 필수템 뭐 9가지, 30대 필수템 몇 가지 그게 이제 굉장히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사랑을 해주셨었는데 그때는 아이템 위주로 얘기를 했던 거죠. 맞아요. 근데 이제 저도 30대 후반이 됐기 때문에 존경하고 좀 많이 닮고 싶은 미키김 형이랑 같이 이걸 한번 리뉴얼을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30대고 이제 형이 40대시니까 우리가 만약에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20대, 30대로 돌아간다면 마인드셋 측면에서 어떤 걸 좀 가졌으면 우리가 좀 더 수월했을까? 그때로 돌아가서 나 자신에게 내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 그쵸. 그럼 무슨 얘기를 해줄까? 생각하니까 좀 찡한 부분이 있었어요, 마음이.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나에게 집중하는 마인드셋이에요. 나에게 집중하는 훈련. 나는 뭘 좋아하고 나는 뭘 하고 싶은지 여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시작한 다음부터는 남의 생각에 굉장히 집착하게 돼요. 맞아요. 특히 직장생활하고 조직생활하고 이러면은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이 있는데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때문에 소심해지기도 하고 맞아요. 막 남들이 다 뭐 한다 그러면 나도 왠지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은 내 삶을 살기보다는 자꾸 남의 삶을 살게 되거든요. 맞아요. 나한테 집중할 수 있을 때 내 커리어도 쌓고 내 취미도 만들고 내 인간관계도 만들고 이렇게 나를 사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훈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물론 뭐 남의 피드백을 남의 말을 안 듣고 이건 아니지만은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거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마인드셋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이 컨텐츠를 생각할 때 한 키워드가 생겼어요. 나다움을 찾아야 된다. 우리나라는 특히 어릴 때부터 정답 찾는 훈련이 너무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문제를 푸는 방식도 그렇고 대학도 계급도가 쫙 있어서 어느 대학을 가야 정답. 그 회사도 대기업군 딱 계급도가 있으니까 뭐 30대 기업 안에 들어가야 된다. 뭐 아니면 이제 뭐 형처럼 이런 진짜 뭐 외국계 진짜 좋은 회사를 가야 된다. 우리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 연봉 얼마면 차 뭐 사야 된다. 맞아. 이런 것도 맞아, 있고. 맞아. 이런 거에 너무 훈련이 돼 있어서 실패하는 걸 되게 두려워한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이 선택에서 성공을 해야만 맞는 인생을 산다는 강박을 좀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를 안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잘하는지 그런 거를 잘 모르고 그냥 이제 막 휩쓸려서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좀 그런 거에 지금 집중하는 사람이긴 했어요. 근데 나다움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거를 언제 정말 느꼈냐면은 저는 한국에서 나댄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어요. 저는 워낙 의사 표현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좀 나대는 아이라는 말을 듣다가 제가 대학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몇 년 일하다가 이제 미국으로 MBA 유학을 갔거든요. 네. 경영대학원 유학을. 그래서 미국 대학원을 갔더니 저는 나대는 축에도 못 들어. 수업 첫날부터 손이 올라오는 게 서로 자기 얘기하고 싶어서 이들이 정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야. 내 생각이 이렇다 저렇다. 그리고 그거를 듣는 다른 학생들이나 선생님들도 이상한 생각이라고 누르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우물한 개구리구나. 해외 문화를 모르고 무슨 뭐 해외 뭐 노래를 모르고 이런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말할 줄 모르는 게 우물한 개구리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또 나다워지는 그 훈련 중에 하나가 자꾸 남 이야기하지 말아요. 엿부섯 사람, 뭐 연예인, 뭐 정치인, 뭐 누가 뭐라 그랬네, 뭐 이런 얘기보다는 내가 요즘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최근에 시작한 게 있는데 이런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습관이 나에게 집중하는 훈련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진짜 습관이라는 표현이 맞는 게 남 얘기하는 사람은 진짜 남 얘기만 해요. 저는 이제 모임에서 좀 개인적으로 좀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 주변에 잘된 사람의 얘기를 계속하는 사람. 결국에 이제 이 사람 얘기가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의견도 아니고 나는 이 사람의 의견이 궁금한데 이 시간 자체가 좀 영양가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깎아내리는 듯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열등감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보기도 좀 안 좋은 것 같고 그게 네. 그럴 때 오히려 내 얘기 아니면 그 사람이 이렇게 잘 되는데 내가 이런 걸 배웠어. 그런 얘기가 훨씬 더 듣는 사람들이 즐거운 대화죠 이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렇게 해봤는데 이게 됐어. 나도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면 그건 확실히 좀 자기 의견처럼 피력이 좀 되고 실제로 이제 머릿속으로도 적용이 된 거니까. 그러면 그거는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자, 그럼 이제 10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어떤 경험을 하면 좋다. 그런 걸 좀 이제 저희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가 30대 후반까지 살면서도 정말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는 취미가 없는 사람이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20대 때부터 내가 뭘 좋아하는지 계속 이제 그걸 탐구를 하면서 미술관 같은 것도 S24나 뭐 인터파크 같은 데 들어가서 1위가 찍는 건 이거 왜 1위일까? 계속 가보고 내가 이제 뭐 클림트를 좋아하는구나, 뭐 르네 마그리트를 좋아하는구나, 뭐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고 뭐 음악도 마찬가지고 음악도 뭐 빌보드 순위 쫙쫙 들어보다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취향을 발견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대중들이 환호하는 것들을 그냥 하나씩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런 걸 쭉 하다 보면 내가 이런 걸 좋아하고 내가 좀 여가 시간에는 이런 음악을 듣고 그런 것들을 좀 발견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전 너무 공감하는 게 어른이 돼서 취미가 진짜 중요해요. 이거를 잘 만들어 놓으면은 생활이 훨씬 더 행복해지고 다이나믹해져요.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게 더 많이 있는 거거든. 내 인생에. 제가 취미를 어떻게 찾는지 보면은 제가 어른 돼서 만든 취미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지금은 제 인생에 너무 큰 이게 일부예요. 하나는 알 것 같은데. 네, 첫 번째 와인, 맞아요. 네, 두 번째가 가드닝, 세 번째가 아트. 근데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깊은 취미가 됐는지를 보면은 처음에 일단 경험을 해봐요. 아까 얘기한 대로 아트페어 한번 가보고 뭐 와인 한번 마셔보고 하다가 별로야. 그러면 더 이상 고민할 거 없어. 나랑 안 맞아. 근데 어떤 것들은 이거 뭐지? 한 단계 더 깊게 들어가다가 또 어떤 건 거기서 빠진 때도 있고 그런데 또 어떤 거는 또 한 단계 더 내려가요. 그러면 어느 순간 덕후들만 아는 그 유니버스가 있어요. 그 유니버스에 들어갔을 때 행복, 그거를 알아가는 재미, 또 그런 취미들이 진화를 해요. 제가 그 세 가지 취미를 보면은 와인은 네트워킹으로 진화를 했어요. 와인 마시면서 여러 사람들 만나니까. 혼자 마시기보다는 좀 이제 다 같이 모여서 마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가드닝은 이제 혼자서 가드닝을 하다 보니까 제 스트레스 관리로 진화를 해요. 얘는 혼자서 이렇게 머리를 비우는 그럴 때 나무 자르고 막 이거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리고 아트는 재테크로 진화를 해요. 그렇죠. 취미가 깊어지면서 나에게 즐거움도 주면서 또 다른 걸로 진화를 하면서 이게 내 인생에 재밌는 거를 더 많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취미 찾는 거 그러려면은 많이 경험해보는 거. 맞아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절대 피해야 되는 생각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좋아하는데 나는 왜 안 좋아하지? 난 이게 별론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안 하면 돼 그러면. 그럴 걸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다 해보는 거예요. 이것저것. 나랑 아니면 안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요리에 대한 남자들도 그런 좀 로망이 있잖아요. 다 집에서 요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아무리 해봐도 저랑은 안 맞아요. 저는 그냥 먹는 걸 좋아하지 요리하는 거는. 근데 이제 반대로 좋아서 미쳐보는 것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 본인 스스로 본인 열정의 임계치가 어디까지인지 볼 수 있어요. 내 열정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을 하면 내 스스로의 어떤 잣대도 훨씬 더 깊어지죠. 이 정도까지 했으면 난 더 할 수 있어. 이런 것도 이제 알 수 있고 내가 뭘 했을 때 제일 행복한지도 알 수 있고. 이런 거가 많은 사람이 행복하고 건강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관계에서도 되게 중요한 게 저는 이제 경험 명함이라는 표현을 저 영상에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낯선 사람들과의 모임에 딱 나갔을 때 제일 좋은 게 그 사람들이 안 해본 되게 희귀한 경험 같은 거를 내게 한 게 있으면 그걸 이제 좀 재밌게 얘기해주면 금방 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걸 찾으면 남들이 안 해본 영역까지, 그러니까 아까 형이 말했던 그 매니아의 영역까지 들어가면 그걸로 이제 뭔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 정도까지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자기의 어떤 취향 같은 걸 좀 찾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사람들 만나는 얘기도 했으니까 네트워킹을 돌아보면은 20대, 30대, 40대가 조금씩 달라요. 물론 딱 그 나이대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은 20대 때는 아무래도 학교 다니고 직장 들어가고 이러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계속 생겨. 폭발하죠 갑자기. 내가 굳이 노력을 안 해도 계속 생기기 때문에 또 그때 여러 사람 만나는 거를 관리하기 시작하는 거 중요하고. 근데 이제 30대가 되는 순간부터 20대 때처럼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그때처럼 많지 않기 때문에 30대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새로운 네트워킹 기회를 찾아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네트워킹 모임도 나가고 어느 행사도 막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해서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 많이 만나는 거. 왜냐하면 그렇게 만나는 사람 중에 일부와는 소중한 인맥과 친구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드는 거. 그리고 40대가 돼 보니까 네트워킹이 많이 좁아져요.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잘 아는 사람들과 더 깊어지는 관계로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도 지인을 소개받아서 친해지는 거.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같은 요 세계 안에
있는 사람끼리 더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맞아. 특히 30대 때 다양한 사람들 많이 만날 기회에 적극적으로 나가서 사람들도 막 얘기 많이 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소개하고 이런 거에서 소심해지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이제 제안드리고 싶은 게 호불호 없는 선물을 자기만의 거를 하나씩 딱 정해놓으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빌레로이앤보라는 그 독일 유리 브랜드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고블린 잔이라고 있거든요. 저희 영상에서도 옛날에 이제 소개를 드렸었는데 와인잔으로도 쓸 수 있고 주스 마실 때도 쓸 수 있고 하는 그 잔이 있는데 그게 2만 얼마? 되게 싼데 주변 사람들한테 선물을 진짜 많이 줬거든요. 치트키다 이거. 네. 좋은. 근데 여기서 저는 좀 드러내고 싶었던 게 이 사람 좀 뭔가 안다. 취향이 있는 사람이다. 근데 가성비도 되게 좋으니까 그렇게 뭔가 하나 정해놓으면 좋다. 또 커리어 얘기를 조금 해보면은 커리어를 쌓아가면서 내가 한번 변화를 주면 좋은 시기들이 찾아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어느 정도 경력을 좀 쌓았는데 아직은 몸이 좀 너무 무겁지는 않은 그럴 때 더 장기적으로 가고 싶은 커리어 방향으로 변화를 한번 주는 거, 이게 장기적인 커리어를 봤을 때 큰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제 예를 들어보면은 저는 이제 한국에서 대학 졸업하고 대기업을 다니다가 미국으로 대학원을 갔잖아요. 그게 저에게는 큰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돌아보니까. 근데 그때 그런 준비를 하다 보면 또 주변에서 또 선배들 중에 일부는 그거 필요 없어, 뭐 유학 가서 뭐 하려고 그래, 여기 회사 다니면 되지, 뭐 이런 얘기들도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은 내가 변화를 한번 줘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는 자신 있게 그 도약을 추진하면은 터닝 포인트로 돌아올 때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그때 만일에 유학을 안 갔다면은 구글이나 실리콘밸리에서 일도 못했을 테고 지금의 제가 사는 라이프와는 다른 삶을 살고 있었을 것 같거든요. 내가 변화를 이런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좀 자신 있게 얘를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좀 과감하게. 네. 퇴사를 할 때도 만류하는 사람이 제일 많았어요. 사람들은 뭔가 자기와 같은 환경에 있는 누군가가 다른 환경으로 넘어가는 것 자체에서 반감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잘 되든 안 되든. 저도 그 많이 느꼈던 게 같은 환경에서 나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안 했거나 못했어. 그쵸. 그러면 딴지를 걸어요. 그래서 선배들 중에 딴지 걸 사람 많은 거예요. 어. 근데 나도 언젠가는 저런 변화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 응원해요. 그래서 후배들. 후배들 중에서 응원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야, 이것도 되게 공감감이 네, 있네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아까 말한 내 생각, 내 계획, 내 행동이란 말이에요. 남의 삶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추진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파격적인 도전을 할 때 본인만의 성공 방식을 정립을 해놓으면 좋다. 내가 뭔가 새로운 걸 할 때 이렇게 하면 성공을 한다. 작은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엄청 무슨 억만장자가 됐고 이런 게 아니라 작은 도전들의 그런 것들이 쌓여서 큰 도전을 할 때 내가 어떻게 해왔는지를 돌아보면서 그 방법을 채택해서 쓰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뭔가 제가 생소한 영역에 도전을 하면 책을 사요. 책을 5권 이상은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냥 작은 거부터 시작해서 나의 어떤 성공 방식을 정립을 하는 거. 그게 빠를수록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또 꼭 경험해봤으면 좋겠는 것 중에 하나가 좋은 여자와의 연애를 해봤으면 좋겠다. 제일 중요한. 네, 진짜 중요해요. 남자들이 어떤 문화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게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남자들끼리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제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해외여행을 평생 안 가봤는데 그 이유가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필요성을 못 느꼈던 거야. 근데 어떤 여자친구를 만나고 나서 그 친구랑 처음 해외여행을 가보고 나서 이거의 가치, 그러니까 여기에 눈을 뜬 거예요. 진짜 이 식견이 넓어지고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얻어오고 영감을 받고 그런 걸 이제 깨닫게 돼서 이제 그 여자랑 이제 결혼을 했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남자들끼리는 절대 할 수 없는 경험을 이제 해보면서 왜 이래서 하는 거구나 이런 것도 좀 이해를 하게 되고 필요성을 좀 알게 돼가지고 배우는 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연애도 저는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할 수 있는데 재테크. 10년 전에 나로 돌아가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은지. 네. 이거는 뭐 20년 전으로 돌아가도 되고 30년 전으로 돌아가도 이 얘기는 할 것 같아요. 이거는 빨리 알면 알수록 좋은 거고, 크게 저는 이 두 가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돈이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나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거를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파악이 되면은 내가 그 중에서 어느 정도를 아껴서 투자를 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면서 투자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한 달에는 얼마씩은 빼서 저축 혹은 투자를 한다. 이거를 파악하고 이 훈련을 하는 거. 그러면 그 규칙에 맞게 내가 돈이 들어왔을 때는 얼마는 무조건 빼서 이제 밖으로 옮겨 놓는 거죠. 더 자세한 얘기는 제가 제 채널 홍보하기는 싫지만 제가 위키피디아에 자세하게 얘기는 영상이 몇 개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놀러 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그러면 어디다 투자를 할 거냐. 이건 종류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뭐 주식, 뭐 채권, 뭐 저축, 뭐 비트코인, 뭐 종류가 너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뭘 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성향에 맞게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멀리 보고. 네, 투자는 하루 뭐 한 달, 1년 마음 졸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5년 이상은 하는 게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주식을 사더라도 그 회사가 뭐 하는 회사고 어떻게 돈을 벌고 앞으로 어떨 것 같고 정도는 말할 수 있어야지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르는 거를 투자하는 거는 꼭 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트위치님도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없어도 되는 돈을 투자를 하자.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없어도 되는 돈이 어딨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미키 형 말씀하신 대로 분석을 해보시면 10만 원이라도 생겨요 진짜 한 달에. 그런 것들을 투자를 해보는 거죠. 그게 분석이 왜 중요하냐면은 아까 요만큼 생긴다고 해요. 그거를 빼서 투자를 안 하죠. 요만큼 생겨도 다 써요. 아 맞아. 어떻게 썼는지도 몰라 잘. 맞아. 그렇기 때문에 분석과 계획을 잘해서 쓰기 전에 빼고 얘는 투자하고 내가 이 정도 있으면 된다라는 돈으로 쓰면 돼요. 또 그렇게 쓴다고 갑자기 궁핍해지지도 않아요. 돈이 진짜 신기해.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제 채널에서 얘기 자세히 했으니까 여기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길어지니까 이게 좀 말이. 긴 얘기예요. 근데 네. 실제로 위키피디아 채널에서 이제 관련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클래시와 미키김이 10년 전으로 들어간다면, 그러니까 저희가 20, 30대가 된다면 그때 우리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줬으면 좋을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클로버 여러분들이 지금 20대이거나 30대이시면은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해주시면은 훨씬 좋을 거다, 나중에 좀 후회 안 하실 거다, 그런 요소들을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 어떠신가요? 워낙에 이제 채널에서 좀 이런 조언을 주시는 콘텐츠를 좀 많이 하셔서 이것도 좀 비슷하게 좀 느껴지시는지. 네, 뭐 오늘 우리에게 돌아가면 어떤 얘기를 해줄까에 대한 생각으로 많이 얘기했는데 클로버 분들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꼭 뭐 20대, 30대, 40대 이렇게 나눠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컨텐츠를 짜다 보니까 얘기했지만은 내가 지금 30대예요? 아, 내가 20대 때 이렇게 할 걸. 그러면 지금 하면 돼요, 그거를. 그쵸,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꼭 나이별로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공통적인 좀 테마가 나오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둘이 이제 아무튼 공감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흐름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해 주실 만한 필요한 내용이 되지 않았나? 조심스레 추측을 좀 해봅니다. 그럼 이제 우리 미키 형님께서 운영하시는 위키피디아도 구독 부탁드리고 2편이 또 남아있거든요. 두 번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Always be 클래식.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이런 거는 진짜 하면 안 된다. 내 앞길에 스스로 내가 담을 쌓고 있는 거예요. 스펙을 쌓아서 대기업을 입사하는 거 vs 비전 있는 스타트업에서 경험 쌓기. 제일 좋은 거는 최고죠. 그러면. 이거를 따라갈 수는 없어요. 아, 그쵸. 네.